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대한전선 보도록 할 예정인데 드디어 기대를 했던 상황들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오늘 반영이 안 됐어요. 향후 주가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 전에 앞서가지고 제가 모의 투자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료방에서 안내를 드리는 종목들을 위주로 계좌를 관리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실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감정 같은 거 다 제외를 하고 무료방에 안내를 드린 종목들로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비중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이라면은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게 비중에 대한 관리입니다. 자, 이게 비중에 대한 관리가 어떤 거냐. 제가 10주를 매수를 했으면 10주를 또 매수를 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10주를 매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카카오뱅크를 제가 1차, 2차, 3차, 뭐, 이렇게까지, 뭐, 120만원, 120만원, 뭐, 이게 24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500만원이 됐어요. 500만 원이 되고 평균 단가가 절반 낮아졌겠죠. 낮아지고 나서 이 평균 단가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이거 500만 원이었는데 80만 원인가 아마 그랬습니다. 540만 원인가 그랬는데 이거를 정리를 하고 500만 원을 정리를 하고 65만 원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 수익이 뭐 28만 원도 가량 됐습니다. 정리를 하고 내가 수익이 나는 종목 플러스하고 손실 중인 종목 마이너스하고 같이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8만 원 수익일 때 뭐 8만 원 손실인 거 정리를 하면은 20만 원. 뭐 18만 원도 손실을 정리를 하면 10만 원.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때 또 사용을 하고 비중을 또 정리를 하면서 현금 확보를 하고 새로운 종목 추가할 거면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니까 손실이 난다라고 해도 마이너스 4%. 지금 가장 제 계좌에서 손실이 큰 종목은 마이너스 4%.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마이너스 84,000원. 자, 정리할 거 정리를 하고 오히려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손절밖에 안 하시잖아요. 수익이랑 같이 손실 중인 종목을 정리를 해야 이걸 해지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는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장이 계속 꼬꾸라지면서 하락세가 점점 커졌습니다.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2200포인트 이하로부터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이거를 PBR 자산 대비 지수 종목들을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0.8배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올라온 게 0.9배 수준입니다. 엄연히 국내 증시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자, 가장 무서운 게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리 인상 강도도 6월 1일에 0.25%, 그동안 75bp, 50bp, 그리고 이제 25bp로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긴축의 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들, 그 이유가 구리 가격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한전선은 구리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원재료가 구리이기 때문이에요. 해적 케이블을 생산하고 전력 케이블을 생산하고 통신망 다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전선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전선의 주 재료가 구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리 가격이 올라갑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됩니까? 자, 구리 가격을 제가 뭐 1톤당 1000만 원일 때 샀습니다. 근데 구리 가격이 좀 시간이 지나니까 1톤당 1200이에요. 근데 공급 계약을 하고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위해서 납품하기 위해 생산을 하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올랐네. 그럼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적용이 돼요. 한 톤당 1000만 원에 구입을 했지만 1200만 원의 원자재 가격에 원자재 가격에 적용이 돼가지고 수주 금액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납품을 하고 싸게 사가지고 높게 팔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극대화되는 게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갑니다. 구리 가격은 구리의 또 다른 별명은 닥터 코퍼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경제 박사기 때문인데 우리가 지금 현대화 사회에서는 전력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들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제품들이면은 전부 다 전선이 필요한 것들이고 전선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원자재인 구리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의 가동이 점진적으로 멈추고 공장이 봉쇄가 되고 도시가 봉쇄가 되고 최근에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서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또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지금 확진자들이 리오프닝을 진행을 하면서 확진자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중국에서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타국에서 제공을 해주는 코로나 치료제를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화이자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코로나 치료제를 중국에 보급할 수 있다. 딱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는 중국 리오프닝의 새로운 변곡점이다. 방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가 제공이 된다면 확진자가 증가가 되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사태는 줄어들 것이고, 춘절 이후에는 중국 경제가 정상화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구리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때 1분기였죠. 2분기 때 구리 가격이 뚝뚝 떨어지면서 실적이 적자가 났습니다. 대한전선이 실적이 적자가 났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적자가 났었죠. 단기순이익이 적자가 났었죠. 근데 3분기에는 구리 가격이 그래도 낙폭을 확대를 하진 않고 바로 반등, 평균으로 회귀를 하는 거예요. 반등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시점은 1분기라는 거죠. 4분기에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었고, 1분기에는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상승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한전선이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크게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들이지만, 4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1분기도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되겠죠. 자, 더 이제 나아가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소비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격은 시장 논리로 보면은 수요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공급이 수요, 그러니까 소비보다 공급이 더 크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죠. 근데 우리 마스크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로나 때 우리가 마스크를 갑자기 그 마스크 사용 그 범위가 넓어지고 시장의 공급은 제한적인 상태에서 소비가 굉장히 증가되다 보니까 마스크 가격이 원래는 800원이었어요. KF 마스크가 800원이었는데 당시에 3,000원, 5,000원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소비가 갑자기 공급 대비해서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서 소비랑 딱 맞게 됐으니까 가격이 정상화가 됐어요.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소비가 증가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한전선 입장에서도 수주를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확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덜어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도 멀리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겠죠. 자, 오늘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 구리 가격의 본격적인 수혜주다라고 꼽히는 기업 중에 하나 있는데, 구리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구 산업이 오늘 좀 주목을 좀 받긴 했습니다. 구리 테마잖아요. 비철금속. 자, 그러면은 대한전선은 아직까지 반응이 없었는데 21선은 뚫어줬습니다. 뚫어줬는데 다시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적어도 목표 구간, 제가 이제 예상을 하는 목표 구간은 1,700원, 1,750원까지도 상황이 조금만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이제 이전 차트 수준에서 본다면 저점 수준의 위치에 있는 구간이죠. 이 구간. 이전에 지지구간, 또 지지구간, 반등. 자, 이 부분에서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쐐기로 꽂고 있는, 추세가 밀집이 되면서 쐐기로 꽂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 부분들을 돌파를 해줘야, 뚫어주고 돌파를 해줘야 이 추세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들, 여기서도 밀집이 되고 있다가 뚫어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뚫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은 아직까지 계좌에 모의투자 계좌에 편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흐름을 조금 보아가면서 편입을 한다라면은 무료방으로 안내를 드리고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방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함께 이 어려운 시장, 개선되고 있는 시장 본격적으로 이 계좌를 좀 정상화를 시켜보자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